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빨리 만나는 부동산 프로그램 부동산 투데이의 진행자 김성숙입니다. 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인 오늘 다행히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입시 한파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낮과 저녁의 기온차가 심하니까요. 더욱더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씨처럼요.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저희 부동산 투데이와 함께 하시면서 그 투자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동안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 순서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오준무 기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수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1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쯤이면 이제 시험을 치르고 있을 수험생분들 아무쪼록 좋은 결실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내용은요. 개편된 청약 제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요. 청약 1순위 및 재당첨 자격 제한 등 이 청약과 관련한 강화 제도를 조금 발표를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발표가 된 건지 좀 살펴볼게요. 네네. 발표에 앞서 오늘 그 수능 시험 보는 그 친구들이 네. 1998년 그때 우리나라 IMF 때 태어난 세대들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오늘 아침 조간 보니까 그런 내용 나오는데 그런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지만 잘 무럭무럭 자라서 이렇게 인생의 어떤 큰 전환기에 온 자체가 보면은 상당히 그 고무적입니다. 또 주택시장 같은 경우도 요새 약간 좀 관망세인데 서울이나 좀 우수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어려움 같은 경우 이렇게 우량 지역 잘 투자하시면은 곧 살아나고 또 지금 같은 데가 투자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11월 3일 날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그 분양권 단기 투자 세력을 잡기 위해서 보면은 1순위 자격을 강화시키고 재당첨 금지 기간을 또 늘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부터는 그 어떤 그 뭐 주요 37개 지역에 대한 그 전매 제한 기간을 전격적으로 시작했고 11월 15일이죠. 그저께부터는 이제 그 재당첨 기한하고 1순위 자격 제한 기간이 11월 15일부터 이렇게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차트에 나온 이 부분이 이번에 그 11월 3일 날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37곳이거든요.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체가 해당되고 그에 나머지 이제 경기도는 과천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뭐 공공주택이나 민간 택지의 그 주택 다 포함되는 거고 서울하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남시나 또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주택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민간 택지 내 주택 그리고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주택 택지 내 주택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들어갈 겁니다. 그 규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37곳에 대한 그 내용이 이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순위 그 청약 자격 제한 내용이 11월 15일부터 적용, 이때부터 분양 승인 공고난 때부터 적용된다는 걸 아시고요. 국민주택 경우 같은 경우는 그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가되는 부분이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세대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세대주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 세대에 속한 사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 1순위 청약 자격이 그만큼 까다로워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그간 1년 이상 6개월이죠. 6개월 이상 하면은 1순위 그 청약저축 들고 6개월 지나면은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이제 강화된 내용이 세대주가 아닌 사람 같은 경우는 1순위 자격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그 세대, 여기도 세대에 속한 사람, 그 세대 모두 포함된다는 걸 아시고요. 또 다주택자죠. 두 채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세대원까지 보면은 1순위 자격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꼼꼼히 보시면 되고요. 또 이번에 또 1순위 자격 규제와 더불어서 재당첨 제한 규정이 이렇게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월 3일 이전에 그 당첨자한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잘 아실 필요 있겠고요. 네. 조정 대상 아까 37곳에 같은 경우는 그 재당첨 제한에 대한 어떤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 5년 그리고 3년 동안 보면은 당첨되면은 재당첨 기한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지나야지 그 당첨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의 지역 같은 경우는 그 3년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그 1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간이 그 재당첨 기간이 금지 기간이 있다는 걸 명심하실 필요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부적격자 당첨은 취소되는 건 물론 한 1년 정도 그 다시 이렇게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다는 걸 잘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우량 지역 같은 경우 확실히 이렇게 보셔갖고 잘 선택해서 청약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새롭게 바뀐 청약 제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게 규제 대상이 되는 지역도 있고요. 또 반면에 또 규제 대상이 안 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인 게 사실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략을 조금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가장 매력 중에 하나 아닙니까? 시장이 좀 가라앉을 때도 그 전문가 조언이나 아니면 네. 공부하시면은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꼭 기회라는 사실이 한국 부동산에 많이 적용되는 거니까 많은 세미나나 아니면 이 방송 보셔갖고 그런 능력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뭐 대략적으로 청약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또 의외로 이 부분에 문의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오늘 청약 가점제 점수 산정 기준표를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는 그 최고점이 32점, 부양가족 같은 경우는 35점, 가입 기간 17점. 그래서 토탈 84점이 만점입니다. 만점인데 지금 서울같이 대도시에 이제 그 가구 수가 적은 경우는 한 60점 정도 이상 되면은 이 가점제 이렇게 신청해서 당첨될 확률이 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의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한 68점에서 한 70점대 되면은 가점제 이렇게 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오늘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다음에 그 투자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40대 이상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하신 지 뭐 10년 이상 되면 자녀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가점제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개정되기 전 법에 의하면은 그 내년 초부터죠. 내년 1월부터 지자체 단체장께서 이렇게 그 입법 권고하면은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그 민영주택에 한해서는 가점제 적용 안 되고 또 지자체의 어떤 권한에 의해서 보면은 올 청약제 그러니까 추첨제로 가능했는데 이번에 규제가 들어온 게 그거를 유예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40% 정도는 최고 40% 정도는 가점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저축을 오래 장기간 두시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 가점제를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가점제 내용에 보시면 이제 1순위 자격 강화 재당첨 금지로 실수요자한테 유리하지 않겠나. 이번에 규제 내용이 보면은 단기 투자 세력을 잡기 위해서 그만큼 보면은 실수요자 그러니까 청약 저축을 들어서 1순위 자격장 정상적인 1순위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만큼 경쟁률이 약화되니까 유리하지 않겠나.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겠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제 내년이죠. 17년 1월부터 보면은 그 다 가점제가 적용 안 되고 지자체 단체장의 어떤 권고 있으면은 그냥 그 청약 100%그 추첨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시 이게 기존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존의 통장 오래 보유하시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점제를 잘 보셔갖고 그 원하는 지역에 미리 이렇게 공부하셔갖고 그 당첨에 추첨하시면 당첨될 확률이 더 높지 않겠나 보고요. 그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는 그 기간, 그러니까 기한이 이렇게 개시되는 게 만 30세 이후부터 이제 기간이 이렇게 기산이 되거나 아니면 30세 이전 같은 경우 혼인 신고일 최고 무주택이 된 날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이렇게 보고 나셔갖고 내가 저 무주택 기간이 얼마 다른지 산정해서 점수 매기시고 또 LH 공사 같은 데 보면 모집 공고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셔갖고 체크하시고 그쪽에 해당 지역에 그 당첨에 관련된 어떤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은 다음에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또 수도권 같은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8천만 원인데
그래서 보면 뭐 주택이 있어도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보면 무주택으로도 가능하니까 공시가입니다. 공시가 체크하셔갖고 이 가격 밑 같은 경우는 아 내가 그래도 이 주택은 있지만 해당상 안 되기 때문에 내가 1순위 자격이 있다는 부분까지 미리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그 이번에 보면은 다자녀 특별 공급 같은 경우 한 그 공급권자 어떤 그런 저기 승인이 있으면은 10에서 15%까지 확대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수가 많으면 그만큼 또 그 당첨될 확률이 높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태아 또 자녀로 인정한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이번에 다시 추가된 그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무엇보다 내가 그 해당되는지를 네, 그렇죠. 많이 체크를 하셔야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네. 쭉 보셨지만 보면 그 청약 1순위자 적극적으로 청약 시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미리 이제 공부도 하시고요. 원하는 지역을 그 축소화, 특화시키십시오. 특화하셔갖고 그것에 대한 공부 또 주변에 그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방문을 많이 하셔갖고 그쪽에 어떤 그 지역적인 입지나 아니면 그 앞으로의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될 건지 그런 걸 미리 아신 다음에 LH 같은 데 공고나시면은 미리 1순위자 자격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번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기존의 그 분양권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아까 37곳 그 규제 대상에 묶인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분양권 가격이 약간 상승이나 아니면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더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19세 만 19세부터 보면은 청약의 어떤 그런 기산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이번에 그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이죠. 그 나이가 한 이 정도 될 텐데 보면 그 수능 선물로 이렇게 청약 저축 같은 경우 안 들어주신 분 같은 경우 주택 청약 저축을 가입해 주셔갖고 미래 보면은 주택에 그 가입하기 전에 1순위자 만들어주는 게 어떤 부모의 어떤 그런 의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그 세대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20, 30대 같은 경우는 일단 청약 1순위 취득이 그 우선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번에 세대원 아닌 사람한테도 보면은 그 1순위자 배제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위법적으로 보면은 위장 그 전입 같은 건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직장 근처에 이렇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사시는 분 같은 경우 그 다세대 주택으로 보고는 주소를 이전해서 세대주가 되게 하는 요건을 만들어진 게 좋겠고요. 그 같은 단지라도 보면은 뭐 입지가 좋은 데는 그만큼 청약 경쟁률이 셉니다. 세기 때문에 보면은 실거주 목적 같은 경우는 전철역하고 약간 떨어져 있어도 환경이 좋은 쪽 그리고 청약률이 약간 적을 곳 같은데 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면은 서울 같은 데는 인위적인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한 자체에 살면서도 가격 상승될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할 필요 있고요. 그 40, 50대 같은 경우는 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점자를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청약통장 한 10년, 15년 갖고 계시면서도 활용 못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이번 기회에 보면은 그 분양 시장에 안정적으로 당첨이 되셔갖고 시세착도 보시고 또 어떤 생활의 편익성까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이걸 확인해 보실 게 있고요. 또 특별 공급 대상자 있죠. 보면은 뭐 노부모 모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 그리고 또 다자녀 생애 최초 여러 가지 한 5가지 그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 같은 경우는 LH 사이트 같은 경우 미리 보셔갖고 원하는 지역에 공고 나면은 확인하셔갖고 이렇게 그 청약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반대 11월 3일 날 반대급부로 입주권 투자에 관심이 많지 않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쪽에 조합원의 그 지위를 승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 강북권의 그 입주권에 요새 그 투자 가치가 많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정리해드린 대로 이렇게 투자하시면은 좀 주택 경기가 소강 상태에서도 보면 좋은 우량 투자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많이 투자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새롭게 개편됐던 청약 제도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드렸고요. 또 그에 맞는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정책이 새로 생기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방송국으로도 전화 참 많이 하시는데요. 개인 컨설팅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세미나 함께 참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998년 참 어려운 시기였죠. 당구들의 제일 어려운 시기, 외환위기도 다 겪어나가고 부동산 경기 또 어렵지만 한 2년 동안 상당히 괜찮았지 않습니까? 요새 11월 3일 대책 이후 약간 소강 상태, 관망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투자의 적기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세미나 오시면은 그런 노하우
소액으로 투자하실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렇게 투자 안내해드리니까 많이 참석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뭐 앞전에서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도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3424-0709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 가치가 높은 두 지역의 매물 소개해드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어떤 것인가요? 네, 이 시간 들어서 몇 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거의 이제 분양이 완료돼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서초동이죠. 서초동 같은 경우 뭐 교육 환경이나 교통 환경 워낙 좋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배가 되는 그런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개발 호재에 따라서 가격 상승까지 예상되는 위치에 있는 지역이 서초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현재 2호선 방배역에서 인접해 있고요. 또 남부터미널이나 교대역, 다중 역세권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수는 7층 중 4층에 위치해 있고요. 준공일은 내년 5월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면적은 대지 14.8제곱미터, 실상 면적 35.89제곱미터, 투룸 그리고 화장실, 거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 금액은 3억 2천만 원 예상돼 있고요. 현재 대출은 최대 2억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금액은 현 주변 시세가 전세 시 2억 9천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월세 시 보증금 3천에 1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투자액은 전세 시 3천만 원 정도 예상되시고요. 월세 시 대출 이용하시면 9천만 원 갖다 연 10% 정도 되는 수익률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살펴본 매물은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인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투룸 형식의 방이고요. 자, 그럼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투자 포인트를 네. 먼저 짚어볼까요? 입지 때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포인트는 우수한 지금 교육 환경과 주변에 보면은 여러 고급 두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만큼 임차 수요가 아주 무궁무진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서울고나 상문고 같은 서울 요새 뭐 파락관 중에서도 명문 중에 명문이죠. 바로 길 건너편에 있을 정도로 그만큼 교육 환경이 상당히 좋아서 뭐 자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자녀 교육 환경 때문에 관심 있는 지역 중에 제 1번 순위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본 매물 같은 경우 그 여러 가지 그 편의 시설 같은 경우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시세보다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지역 같은 경우 장제터널 호재로 인해서 주변 같은 경우 투룸 한 3억 4천에서 3억 5천 정도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또한 강남권 같은 경우는 그 이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도 땅을 칠 만한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질 만한 지역은 계속 집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는 순간 시세 차익도 가능하시고요. 앞으로 여러 개발 호재 때문에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호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개발 호재 때 다시 한번 세목적으로 짚어보겠지만 뭐 방배채 건축 시작부터 지금 가셔야 된 그런 개발 호재로 3, 4년 뒤 가격 상승으로 보면은 뭐 수익률 같은 경우 배가 되겠지만 또 시세 차익까지 가능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강남권 자체가 학군이 좋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학군이 좋으면 당연히 그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또 서초동 같은 경우는 테헤란로나 뭐 강남대로까지 해서 접근성도 참 좋잖아요. 그래서 참 위치가 좋다라는 강점이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입지를 조금 살펴볼까요? 네, 현재 방배역이죠. 2호선 라인이 2호선, 9호선이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핫한 그 라인이라지 않습니까? 2호선 방배역이나 교대역에 인접해 있고요. 남부 터미널역에서도 한 도보 한 10분 거리 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로나 효령로 같은 경우 우리나라 그 고급 두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테헤란로에서도 한 도보 10분 거리 그리고 우리나라 법조타운이죠. 법조타운에서도 한 10분에서 15분 거리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급 인력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까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걱정 없는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본적은 그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서울고등학교하고는 바로 길 건너편에 있을 정도로 그만큼 교육 환경도 우수하면서도 또 그 서리풀공원 바로 밑에 고급 주거 단지입니다. 오신 분들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가 보면은
안정되고 그리고 또 이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쏙 들어가 하신다 이렇게 많이 하실 정도로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아까 같이 서울 교대도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중에 가장 주변에 임차 시세가 비싼 곳이 교대라고 발표됐지 않습니까? 교대에서도 한 10분 거리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면은 뭐 학생 수요나 직장인 수요가 많이 있는 지역이면서도 주변에 워낙 뭐 남부터미널이나 방배역 근처에 상권까지 그리고 임차인들이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타운이나 또 주변에 그 대형 마트까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면서도 편리합니다. 또 현재 보면 서리풀공원도 하고 또 한 10분 거리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예술의 전당이죠. 우면산까지 있기 때문에 녹지공원까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학군이나 뭐 교통 상권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가 있었던 지역인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 중요시했다고 하지만 요새는 또 대세가 이 공세권, 습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갖췄기 때문에 그 가치가 꾸준히 오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야, 한국의 집가 상승을 좀 볼 수 있는 호재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호재는 네 가지 딱 축약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는 이제 본적 바로 서리풀공원 내 정보사 부지가 복합 문화 시설로 탈바꿈할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장제터널이 지금 열심히 지금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내후년 초쯤에 개통되면 사통팔달 위치에 있다는 호재가 있고요. 두 번째 그 롯데 칠성 부지 같은 경우 본 매물에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데 롯데 칠성 부지가 개발되면 롯데 기관시설 3만 5천 명 정도 상주할 예정입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이 주거 지역으로 1순위가 본지역 아닌가를 생각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본지역에서 8화 길 건너편에 방배 제약권 축단지들이 한 15호 단지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연차적으로 입주하시면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당연히 뭐 주거 문제나 아니면 학생 문제 또 그 근무지 문제 때문에 본지역을 가장 오고 싶어하는 지역이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상승과 더불어서 가격 상승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 프로젝트가 얼마 전에 가동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보면은 녹지공간과 더불어서 교통이 원활하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가 받는 지역이 본 지역이 아닌가 네 가지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강남권 신축 매물입니다. 임대 수익을 바라보시면서 접근할 수 있는 수익성 매물이기도 하지만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에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이제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요. 이 시세 차익도 좀 바라보시면서 같이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 희소 가치가 높겠어요. 신축이잖아요. 네, 또 삼성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7층까지 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주변에는 한 3, 4층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층이라도 보면 조망권이나 일조권까지 이렇게 확보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 뭐 책임 아파트 시공 능력 있는 건설업체에서 책임 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편의 시설이나 또 CCTV, 엘리베이터, 뭐 가정 가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풀옵션이고요. 또 방 2개, 거실, 화장실도 있기 때문에 뭐 1, 2인 가족들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그 안정된 건물이 내년 5월달 나오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잠시 뭐 외관과 내부 모습을 봤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자,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 살펴볼게요. 네. 현재 매매가 3억 2천만 원 예상되고 있지만 본 지역 같은 경우 한 2, 3천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는 순간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대출은 최대 한 2억 원 가까이 가능하시면은 전세 시는 한 3천만 원 그리고 월세 시는 9천만 원 정도 투자하시고 연 10% 이상 또 방배 재건축 이주나 개발 호재 때문에 가격 상승까지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신축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갖는 희소 가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워낙에 호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망 자체는 좀 긍정적일 것으로 그려지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좀 긍정적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 아니겠습니까? 네. 서초동에 오시면 어지간한 분도 아시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서초동 같은 데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인프라가 현재도 뭐 거의 완벽에 가깝게 돼 있지만 여러 개발 호재 때문에 가격 상승은 예상되고 또 본지역 같은 경우 집가 상승되기 때문에 경쟁 이렇게 다세대가 들어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으로 뭐 공실 걱정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가격 상승까지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네,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방배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7층 건물 중에 4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준공은 2017년 5월 예정이고요. 대지 면적은 14.8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35.89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액은 3억 2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대출가액은 2억 원, 임대가액은 전세 시에는 2억 9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110만 원 가능합니다.
실투자액은 전세 시엔 3천만 원, 월세 시에는 9천만 원 가능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리는 매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전문가님을 통해서 더 정확한 전달,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엄선된 매물 그리고 좋은 투자처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요. 실제 투자하실 때는 무엇보다 투자자 스스로의 확인과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그 대출 규제하고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악화가 보면 이제 강남권의 어떤 그런 뭐 여파가 직접적으로 미치지만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라 그러죠. 강북권의 그 뉴타운 쪽에 관심이 많고 또 사실 뉴타운 같은 경우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지만 그간 이제 주택 경기가 작년 재작년까지 침체됐기 때문에 각광을 못 받았는데 지금 상당히 그 관심도 많고 가격도 계속 상승 중에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대문 이민타운 1구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26평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그런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하철 1호선 예대협역에서 한 도보 5, 6분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층수는 3층 중 1층에 위치해 있고요. 준공은 82년도에 된 아주 노후도가 된 그런 다세대 주택이고요. 면적은 대지 13.2제곱미터, 전용 23.1제곱미터이고요. 매매 금액은 1억 4,800만 원. 현재 임대 1,500만 원 세입자가 살고 계십니다. 따라서 대출 최대한 7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대출 이용 시 실투자금 6,300만 원 갖다가 3, 4년 뒤 입주 시에 1억 이상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강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은요. 이문 뉴타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사실 이 강남 재건축 단지가 이제 규제가 되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인기를 얻는 게 뉴타운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강북 지역이 조금 뜨고 있다라고 하시던데, 자 본 매물이 약간 조금 그렇게 해서 이목이 집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선정 포인트를 들어볼까요? 네. 가장 재개발적 투자하실 때 걱정하시는 분이 이곳이 보면 사업성이 어떤가 그런 게 그걸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보면은 안 되는 곳은 일몰 시키지만 잘 되는 곳은 계속 그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 뉴타운 같은 경우도 올 12월에 관리처분 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가면은 내년 말쯤에 관리처분 인가가 끝나서 삼성에서 2,904세대 아주 중소형이 이루어진 대단지가 이렇게 착공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그 소액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서울도 많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 입주권을 사시려면 이번에 분양권 자체를 규제했기 때문에 자체가 이렇게 진입이 어렵지만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문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투자하셔갖고 26평 아파트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 있다. 그런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반 분양 받기는 상당히 어렵고 일반 분양 받으셔도 주로 저층에 이렇게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뭐 중층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그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 도정법이 일부 바뀌어갖고 업무 시설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업무 시설이 들어오면 그만큼 조합원들한테는 이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익률 때문에 나중에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도 줄어들 수 있어서 그만큼 사업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네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내 집 마련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해서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철의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기회를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본 매물의 위치를 조금 살펴볼게요. 입지는 어떤가요? 뉴타운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교통 같은 경우 잘 돼 있는 지역입니다. 지정될 때도 보면은 그런 부분 왜냐하면 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돼 있으면서도 더 배가 되는 학교 시설이나 뭐 공원 시설, 교통 시설을 더 확충해 주는 게 뉴타운 좀 광의의 그런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본 지역 같은 경우도 의대역에서 1호선 라인이죠. 의대역이나 신인문역에서 한 5, 6분 거리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핫한 강북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가 청량리역에 보면 뭐 GTX, KTX 포함해서 굉장히 변모가 많이 됩니다. 청량리에서도 두 정거장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은 상당히 우량한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본 매물 같은 경우 강북권에 있으면서도 대학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5개 대학이 근처에 포진돼 있지만 특히 경희대, 예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담벼락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오래된 지역이지만
공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임차 수요가 안정된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범매물 같은 경우는 한 15분 거리에 보면 천장산 건너편에 홍릉 옛날 카이스트 자리죠. 그것이 이제 바이오 이렇게 벤처 단지로 바뀔 정도입니다. 고급 인력들이 본 이문턴이 다 완료되면은 가장 오고 싶어한 지역이 아닌가 보고 경의의료원 같은 경우도 근처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은 노후 세대 때문에 병원 가까이 있는 지역이 각광받는 세대가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또 강북권에 있으면서도 강남 접근성, 왜냐하면 현재 동부간선로라고 다이렉트 길이 예정돼 있고요. 청량리까지 6차선 길이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북권이나 강남권, 도심지 이렇게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천장선과 의릉이 있습니다. 녹지공간과 체육시설까지 잘 완비되어 있는, 그야말로 강북권에서도 보면 강남권 못지않은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에 있는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낙에 주변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에 천장산과 또 중량천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요새 트렌드가 웰빙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지역 자체가 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주변의 호재들도 다양한데 뭐가 있을까요? 네, 시황에서 4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량리의 GTX, KTX 노선. KTX 같은 경우는 내년 7월 강릉까지가 준공 예정이고요. GTX가 2022년, 23년, 3성역까지 한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본정 청량리 거치더라도 한 15분 정도면 삼성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청량리역에 보면 좀 유흥가 이미지가 지금 많이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올말 한 64층 이상 되는 주상복합 아파트 5개 동 포함해서 총 6개 동이 이렇게 착공 예정입니다. 그만큼 청량리가 크게 변모되면 바로 다이렉트 호재가 받는 지역이 본 지역이라 아닌가 이렇게 보겠고요. 현재 동부권이 약간 많이 다세대나 오래된 지역으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데, 현재 청량리 포함해서 전농, 장이, 이문 포함해갖고 약 5만 세대 한 3, 4년쯤 멀리 5년까지 보면은 강북권에 어떤 신도시가 생긴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홍릉 바이오 R&D 지역이 의료하고 바이오 특화 지역으로 지금 개발 예정입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 석박사급들이 가장 주거지로 1순위 생각하는 지역이 본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4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집가 상승을 볼 수 있는 개발 호재들이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새 차익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매물 가격을 조금 분석해 드릴게요. 가격을 좀 분석해 현재 주세요. 보면은 매매 금액도 저렴합니다. 1억 4,800만 원 매매 금액으로 보면은 아파트 26평 아파트를 봐줄 수 있겠고요. 현재 대출은 7천만 원 가능하고 임대는 1,500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6,300만 원 갖다가 3, 4년 뒤 약 한 1억 이상 수익이 예상되는데, 그 근거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 그러니까 분양가죠. 조합원 분양가 26평 기준으로 현재 3억 5천 예상되어 있고요. 일반 분양가는 4억 5천 후반, 그리고 또 입주 시에는 한 5억 중반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셔서 지금 프리미엄이 좀 붙어서도 그 금액 인정해도 한 1억 이상 수익이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뉴타운이 딱 완성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눈으로 확인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 그 진행 속도나 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바라보시는 전망은 어떤가요? 거의 사업의 한 90% 능선까지 도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12월에 관리처분 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현재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한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관리처분 총회는 무난히 넘어가면은 내년 중반에 착공, 2주에서 후년에 2,904세대 대단지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의 어떤 막바지 적기 아닌가, 이렇게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이문뉴타운 1구역에 위치한 매물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동대문구 이문뉴타운 1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암역과 인접해 있고요. 3층 건물 중에 1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준공은 1982년도에 했고요. 대지 면적은 13.2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3.1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액은 1억 4,800만 원이고요. 임대가액은 보증금 1,500만 원 가능합니다. 대출가액은 7천만 원, 실투자액은 6,300만 원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지역의 매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매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고요. 또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평소에 갖고 계셨던 부동산에 관한 고민, 컨설팅을 좀 받고 싶다 하시면요.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방송 시간이 아무래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한 컨설팅이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세미나 함께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매주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하고 있는데 주택시장의 부침에 따라서 보면 투자의 어떤 그 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상담하시고 전문가가 알려준 쪽에 투자하시면 그만큼 가치가 있지 않나.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바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어떤 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하남시 덕풍동 힐즈파크 프루지오 아파트 네, 39평 분양권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도 시점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아,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네네. 어느 정도 약간 좀 프리미엄이 붙으셨나요? 예, 피는 뭐 3,500만 원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향후에 좀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네네. 전망을 분석을 조금 도와드릴게요. 네. 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남 저 힐즈파크 프루지오 지금 당첨되셨다고요? 네네. 네, 그거는 그럼 올 6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분양된 거로 하는데 그때 그래 일반 분양 당첨되신 6월에 거죠? 일반 분양 당첨됐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네요. 축하드리고요. 네. 네, 예, 본 지역 감사합니다.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면 한 그 주변 부동산에서 한 3,500 정도 피가 예상된다고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6월에 지금 일반 분양됐으면 한 그 네. 12 이게 민영적이기 때문에 12월부터 이제 그 전매 제한이 풀려갖고 투자를 네. 지금 그 분양권이 가능한 전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 3,500 정도 붙었고 요게 한 4억 한 중반 정도 4억 때 5천만 원 정도요. 4억 5천에 분양 받으신 거죠? 네네. 그리고 현재 이게 보면은 그 39평이고요. 네. 선생님 이건 그 나중에 뭐 한 2018년 하반기 정도 입주가 예상되는데 그때 입주까지 예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 목적이세요? 예, 저는 투자 목적이에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여기에 이제 네. 주변에 교통도 좀 편리하고 앞으로 그 5호선 라인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실거주로는 뭐 어떤 2, 3년 뒤에 이렇게 실거주로는 괜찮은데 투자 목적 같으면은 네네. 두 가지 제가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본 지역 그 우회가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죠. 이쪽이 뭐 이제 네네. 미사 강변 신도시인데 이쪽하고 지금 선생님이 지금 투자하신 지역이 여기 현안지구 내에 있는 힐스파크 프로지오시인데 뭐 네네. 미사하고의 한 갭시 동평형 같은 경우 한 1억에서 1억 5천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이제 이쪽 지역이 5호선 라인이 연장돼 갖고 그거는 덕풍역이 그 생기면은 덕풍역하고는 한 15분 정도 지금 네네. 그 덕풍역이 2018년 중반쯤에 이렇게 개통 예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그 여러 가지 뭐 유니온파크나 이쪽 지역에 보면은 지금 그 스타필스 신세계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개장했죠. 그래서 그런 호재가 지금 일부 뭐 반영돼서 한 3,500 정도 피가 형성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11월 3일 날 그 분양권 전매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이렇게 분양받으신 거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나 어떤 그 전매 제한 기간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추가 상승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많이 상승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뭐 미사가 정도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네네. 그 타이밍을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 지금 주택 시장이 지금 내년 거의 3월, 5월 관망세거든요. 사이요? 그래서 그거는 좀 풀리면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렇게 전매를 생각하시던가 아니면 그 이쪽에 그 덕풍역이 생기는 시점 뭐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그때 좀 이렇게 매도 타임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셔갖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장장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 일단 분양권 참 당첨 힘드실 텐데 된 걸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네, 이제 적당한 매도 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 네네. 3월에서 5월 혹은 역사가 이제 오픈이 될 때쯤에 매도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조언을 네. 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전화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이어서 바로 또 두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그 송파구 장지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예, 송파구 그 5단지 34평 전세 끼고 살았는데 네. 어떤지 좀 문의 좀 하고 싶어서요. 아, 지금 살고 계시고 있는 거죠? 여보세요? 아니, 전세 끼, 예, 네. 예, 살고 있는데 이제 전세 끼고 살려고요. 아, 아예 이제 매입을 하시려고요? 예, 예. 아, 그럼 말씀하신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예, 5단지죠? 판타운이요. 네. 향후의 전망을 저희가 조금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네. 네. 그 5단지라는 것 같으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단지가 또 어디 저 파인타운 단지가 이렇게 1단지, 2단지 내는 건 파인타운 5단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송파 파인타운이요. 아, 그러세요? 장기동에. 글쎄 지금 예, 예. 말씀을 안 하셨고 그럼 제가 지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송파구 지역 자체가 이제 잠실 쪽에 있는 호재도 같이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전문가님의 조언이 어떨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그 파인타운이 그 이쪽에 그 8호선 장 지역에서 바로 인접해 있죠. 인접해 있는데 이제 5단지가 요 가운데쯤 문헌고등학교 앞이 5단지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가 지금 가격은 지금 매매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습니까? 부동산을 예, 좀 제가 알기로는 네. 6억 5천 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뭐 아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6억 5천이고 지금 선생님 전세는 얼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전세는 지금 저희가 4억 후반에 살고 있어요. 4억 9반. 그러니까 예. 약 한 1억 한 5, 6천 정도면은 직접 예. 이제 입주하셔갖고 또 기왕 입주하시면은 여기에 또 올라가셔야지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입지는 왜냐면 이쪽에 보면은 그 가든 파이브도 있고 특히 이 동남권 유통단지 옆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문정 법조 단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네. 있고 가든 파이브 또 이 건너편에 보면 이제 KTX에 보면 저 수서가 이제 그 수서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여러 가지 그 외곽 순환고속도로도 가깝고 또 주변에 이제 뭐 학군도 괜찮습니다. 학군도 괜찮은데 여기가 선생님 사실 아시겠지만 거의 이 송파 파인타운이 그 임대 아파트가 한 50% 예, 가까이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또 최근에는 이쪽도 보면 워낙 주변에 그 여러 개발 호재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입지 요소 때문에 가격이 지금 그 한 1, 2년 사이에 여기도 가격이 10% 이상 상승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곳의 추가 상승은 어느 정도 이 호재에 따라서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임대 어떤 리스크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 6억 5천에서 많이 올라가야 뭐 한 6억 한 7, 8천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곳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한 내년 봄쯤이나 전세 기간 만료되시는 시점에 그 한양 아파트라 해서 저쪽에 가락시장역 건너편에 보면은 그 재건축 추진위가 이렇게 승인된 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가격은 이 가격보다 한 1억 정도 이렇게 지금 그 동평형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네네. 쪽에 발품 파셔갖고요. 뭐 대지 지분 관계나 아니면 앞으로 그 사업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쪽에 이렇게 투자하셔야지 앞으로 이 여기에 올라가는 가격 상승폭보다 그쪽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신 후에 어느 정도 좀 시세 차익도 바라보셔야 되는데 향후에 네. 조금 그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근처에 있는 또 추천을 해주신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해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로 두 분의 전화 고민을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문자 고민 받아볼게요. 네, 안양시네요. 안양시 동안구, 그다음에 관양동, 평촌, 자이 엘라 오피스텔 전용 21제곱미터를 프리미엄을 300 정도 주고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매물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 자이 엘라 오피스텔이고요. 전용 면적은 21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자, 프리미엄을 300만 원 주고 매수해도 괜찮은 건가요? 잠깐만요. 네. 자이엘라. 한번 일단 가볼게요. 자, 평촌 자이 엘라 오피스텔이고요. 요새 오피스텔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 좀 꼬박꼬박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조금 노후를 대비해서 많이 수익성 매물을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양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과 또 프리미엄 300만 원을 더 주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가치를 조금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저기 그 안양시청 그 평촌에 가까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네. 검색 결과가 잘 잠깐만요. 안양시청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그 근처를 저희가 지역을 선정을 해서 조금 투자를 전망을 짚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검색이 됐네요. 말씀해주신 매물이 안양 신청 근처에 있는 매물인가요? 네네네. 이쪽에 지금 최근에 제가 한번 그 방문해서 한번 이쪽에 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 잠깐만요. 자이엘라라 지금 아마 분양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양적이가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국토연구원 근처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고 여기 현재 보시면 안양시청이나 뭐 국토연구원 또 이쪽에 보면은 뭐 한림대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그 롯데 그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그 범기역 그리고 평촌역 이렇게 보면 역도 가까이 있고 주변에 그 관공서나 기업체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그 분양가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분양이 되고 나서 그 잔여세대 피가 300 정도 붙었다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주변에서 이렇게 보기에 크게 상승 여력이 많지는 않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그 안양시청 주위에 보면 뭐 그 평촌 아크로타워 오피스텔이나 주변에 오피스텔이 상당히 연식 한 10년에서 한 5년 된 오피스텔이 좀 있습니다. 이쪽이 보면은 한 요거보다 좀 전용 면적 큰 거 같은 경우도 한 1.5면 정도 큰 것도 한 2억 초반대 이렇게 그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1제곱미터 전용 21제곱미터 보면 원룸 같은데 여기 보면은 정확한 분양가를 말씀 안 하셔서 그러는데 뭐 분양가가 워낙 싸면 모르겠는데 1억 한 후반대나 이래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수익성 부동산으로 주변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교통이나 아니면 관공서가 많기 때문에 수익성 부동산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은데 그 추가 가격 상승까지는 쉽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해주신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단순히 수익을 바라보시고는 괜찮다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세차까지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조금은 다른 지역을 추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바로 또 다음 문자 고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지역주택조합 분양 아파트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라고 하는데요.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투자 열풍과 이 뉴타운 뭐 해제 이런 시기가 좀 맞물리면서 조금은 이 지역 자체가 조금은 안 좋았던 분위기가 그랬던 지역인데 과연 이 지역주택조합 분양 아파트 시세보다 좀 저렴하다라고 하고요. 투자 가치는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네, 지금 그 영등포 지금 지역주택조합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이렇게 분양 모집하고 그런 데가 영등포구하고 이쪽에 그 장인뉴타운 근처죠. 장인뉴타운 그 정릉 가까이 있는 장인뉴타운 근처에서 왜냐하면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에서 보면 이제 그 뭐 수분양자를 위해서 보면은 조합을 형성해서 지역주택 조합을 이렇게 한다는 부분인데 지금 정확한 위치를 얘기 안 하시는데 아마 이쪽에 신길동, 그러니까 신길뉴타운 근처나 아니면 이쪽에 여의도 색강 근처에 그 지역주택 조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는 그 정확한 실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업 시행 인가난 지역 지자체 이렇게 문의해 보시면 아시거든요. 지자체 문의하시면 아시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난 지역에 이렇게 투자하시면 좋고요. 또 보면은 나중에 그 계약금 같은 경우가 쉽게 그 돌려주지 않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 시행 인가되려면 한 95% 이제 초지 매입이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후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니까 하여튼 이런 데 투자하시기 전에 저희 세미나 같은 데 오시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할 테니까 세미나 때 오셔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주택조합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을 좀 해드렸는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요. 상담 창구는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연락 가능하시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